안녕하세요. 오전에 만나 뵙고 또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대전 서구 월평동이고요. 월평동에서 2021년 공간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평동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월평둥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권수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사실 코로나 시대여서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 드리고 뭐 현장에서 질문도 받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비대면이지만 이게 보시면서 월평동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월평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을에서 공간이 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을을 좀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를 좀 했는데 네 분이 이제 토론을 해주실 거예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 저희가 이 공간 컨퍼런스를 준비한 이유는 월평동에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문화 공간이죠. 카페 니들이라는 공간도 있고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시민 공유 공간으로 하고 있는 월평둥지라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수시로 다니시고 활용하고 있는 마을 어린이 공원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는 주차장 공간 그리고 월평동의 핫 이슈죠. 마사회 건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네 분을 모셨고요. 네 분 중에 일단 먼저 제가 토론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길 건데요. 먼저 직접 소개를 해주실 거죠. 그럼 제가 진행해 주실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월평동 공간을 주제로 이제 2부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진행자라기보다는 그 토론하는 내용들을 이제 주로 좀 정리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이제 안내하는 이런 역할들을 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씩 그 자기소개 한번 짧게 해주시면서 한 번씩 토론을 좀 이어가고요.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에는 내용 정리 후에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2부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짧게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월평 일동 주민자 주회장장 임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전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는 월평동 화상경마 도박장 폐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았던 김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마이크를 가지고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월평둥지로 갔다가 제가 건너머 봐가지고 저는 죄송하고요. 저는 어운동 소재로 이제 윙윙이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 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호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마을 곳곳에 공유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부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편의상 제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김대승 전 위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전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제 기조 토론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자 이제 토론을 한 최대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은 제가 한번 정리한 후에 참여자분들하고 이제 질의응답 관련된 내용은 월평동지 사회적협동조합의 권수영 팀장님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월평 일동의 우리 주민의 공간 속에서는 1999년 7월에 마사이 화상경마 장애 발매소라는 그런 어떤 이름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화상경마 장애 발매소라고 믿었던 우리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자 그게 사행성
도박장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알게 됐고 그 사행성 도박으로 인해서 저희의 어떤 그런 마을의 교육과 어떤 그런 지역 경제와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공간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어떤 지역이 초토화되는 사행성 도박으로 인해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자 이제 그때 그 14년도 마사위에서 건물을 완전히 매입하고 그 원래는 그 건물이 계룡건설 건물이었는데 계룡건설 건물에 99년 7월에 마사위가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세를 들어 살았는데 그 계룡건설에서 마사위한테 그 건물을 팔면서 14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그 공간 전체를 사행성 도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 마사위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마사위에서 그 동안도 이제 많은 99년부터 그 마사위 사행성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지역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 계속 저항을 했었는데 14년도에 드디어 마사위에서 이제 기름을 붓게 된 동기가 그 마사위 그 공간 전체를 12층 지하 3층에 지상 12층 건물인데 그 건물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행성 도박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발표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주민들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월평일동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서 21년 3월 31일 마사위 폐쇄라는 결정이 났고 21년 3월 30일 날 마사위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23일 날 8월 23일 날 마사위와 대전시와 협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월평일동 주민들과 저희들은 이 마사위 건물을 우리 대전시에서 매입하는 게 제일로 좋다. 다른 공기업이 공매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사는 것보다는 우리 대전시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대전시가 이 공간에다가 이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게 좋다. 우리 주민들과의 주장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마사위와 어떤 협약식을 했고 또 거기에 함께 더불어서 우리 대전시에서 이 공간을 매입을 하니까 카이스트에서 그 청년 창업 허브 공간 센터로 활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그때 같이 카이스트 총장님과 함께 협약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평 일동 주민과 모든 그 사회단체 분들과 대전 시민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 공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카이스트 청년 허브 공간으로 창업 공간으로 한 6개층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일단은 지금 그 정도의 어떤 그 협약식은 갖게 됐고 나머지 공간들은 대전시에서 이제 그 공간 활용을 잘이라고 믿습니다. 한데 이제 거기에 어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 산업시설공단이 지금 현재 뭐 확정은 거의 저는 확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공단이 아마 들어올 걸로 확실히 되고 또 나머지 어떤 그 공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공간 어느 정도의 공간은 우리 그동안에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월평일동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받았던 그 고통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시련들을 좀 우리 월평일동의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개 정도는 우리 월평일동 공간과 우리 대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든 생각과 조합을 해서 참 앞으로의 어떤 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와 저희와 그렇게 지금
아직은 접촉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 공간이 이제 리모델링을 끝나고 이 공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점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 우리 월평일동과 대전시와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 잘 이루어지라 저는 생각하고요. 어떻든 이 공간을 위해서 저희 우리 월평일동 주민들은 이 대전시의 자산이고 대전시 모든 시민 사회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을에 있다는 그 자체 하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은 그 마사의 어떤 그 마사의 그 저기 사행성이 들어옴으로써의 피해를 입은 우리 월평일동 주민의 그런 어떤 그 전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대전시의 자산이 될지라도 우리 월평일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주민과 같이 생각이 같이 가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대승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월평동의 이제 화산경마장 그 막권장애 발배소 폐쇄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현재 이제 해당 공간이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재구성될지 지금 현재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을에 관한 이야기들은 앞서 이제 김대승 위원장님과 제 옆에 계신 이제 임재용 위원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좀 마을뿐만 아니라 좀 이 화산경마장 해당 공간들을 대전시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대전시 차원에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들을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행스럽게도 이제 월평동의 화산경마장은 1999년에 생겨서 이제 올해 3월 31일에 이제 폐쇄가 되었죠. 그래서 주민분들과 이제 화산경마장 폐쇄 대책위원회가 워낙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제 마을을 위해 해주신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제 주요 공약에도 들어갔고 또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제 올해 다행히 폐쇄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제가 조금 그 마음에 좀 걸렸었던 부분들은 이 폐쇄가 결정됐었던 거는 사실 2017년도에 이제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부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공간이 2021년 3월 31일부로 이제 공실이 되고 화산경마장이 이제 폐쇄가 될 거라는 건 이미 몇 년 전에 결정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대전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나가서 없지만 화산경마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공간이 이제 비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관련된 대책들을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막상 이제 폐쇄가 되고 지금 현재 공실로 남아 있기도 하고 해당 공실로 되어 있는 공간들을 둘러싸서 기존에 이제 화산경마장에 좀 우호적이셨던 주민분들과 또 반대하셨던 주민분들 간의 이런 또 여러 가지 갈등 아닌 갈등들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21년도 3월에 폐쇄될 게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미리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나.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이 건물을 매입하려면은 이제 세금을 확보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17년도부터 그 마사회가 내고 있었던 레저세를 조금씩 기금으로 저축하면서 곧바로 이제 매입할 수 있었던 이런 기금들을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았었던 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대전시가 좀 참고를 해서 향후 운영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해당 공간은 사실 오늘 이제 이태호 대표님께서도 좀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시설이나 공간 장소들을 이제 활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 또 그 주변에 대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에까지 사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화산경마장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단순히 화산경마장을 통해서 도박을 하는 분들의 피해만 입혔었던 것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들로 인해서 월평 일동의 이제 상권이 바뀐다든지 혹은 주거 여건들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새롭게 이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단순히 그 공간 안에서의 쓰임새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그동안 이제 월평일동에 미쳤었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복구하고 또 지역 재생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 이제 해당 공간이 공실로 남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대학교들과 연계해서 이제 해당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주변의 여건들, 환경들을 어떻게 바꿔나갈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좀 대전시가 지역 주민분들하고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 창업 공간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 주민분들하고의 사전 협의나 사전 이제 설명회 같은 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협약식을 한다고 주민분들에게 이제 오라고 이렇게 대뜸 결정 사항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이제 이 공간을 완전 이제 시의 공간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주민들과 함께 향유하고 고민하고 또 공유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전 단계에서부터 지금의 단계까지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 오늘 같은 토론에도 대전시의 책임 있는 담당자 그리고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꺼려하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민분들께서도 좀 같이 요구를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막 엄청난 걸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해당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길 원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대전시가 들어라. 이런 차원의 이제 기본적인 소통에 대한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이걸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월평동에서 함께 마사회 폐쇄 관련해 가지고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혹은 공동체 활동 하시는 분들이 함께 요구하고 또 함께 대화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월평동 주민분들이 조금 더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함께 짰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 이제 함께 활동하는 여러 사회단체나 시민사회에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도 관련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도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6개 층은 이제 카이스트 창업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협약도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딱 그 이야기 듣고 김대승 전 위원장님하고 그때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딱 듣고 이제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긴 했지만 좀 우려 섞인 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학교 창업 공간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카이스트 내부에 창업 공간 가보시면은요 사람이 없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대체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창업 팀들이 서울에 거의 본사를 두거나 서울에서 보통 활동을 하고 대전에서는 거의 지사처럼 이제 거의 주소지를 두고 관련 시설들을 거의 주로 놓는 형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창업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카이스트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잘 머물지 않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걱정했었던 거는 주민분들이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해당 공간이 이제 카이스트를 위한 여러 시설들은 많이 들어와도 막상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사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것 역시도 카이스트와 이제 주민분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당 창업팀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함께 활동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공헌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분명히 소통을 해야 주민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카이스트가 활용하는 것에 미스매치가 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6개 층 같은 경우는 아까 대전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김대승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당 공간 중에 일부는 좀 지역 재생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좀 활용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월평 1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주 여건이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유흥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실 화산경마도 확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주거 여건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제 주민분들 같은 경우도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들이 계속해서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해당 공간들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동안 지역에 부족했었고 또 결핍을 느꼈었던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일단 좀 내용을 마치고 향후에 저희 전체 토론 내용 정리할 때 제가 다른 분들 얘기까지 같이 종합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임재홍 위원장님께서 마을의 공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요구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은 2019년 12월 11일 날 시장님께서 여기를 방문하셨었어요. 그때 어디를 갔냐면은 꿈터라는 작은 어린이들 공부하는 도서관을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애로사항을 우리 관장하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거기가 작은 인원이면서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보증금이 들어가고 월 한 40-50만 원씩을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누가 어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학부형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이렇게 거출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다른 데를 나가지도 않고 근데 지금 거의 학생 수는 자꾸 줄고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거기뿐이 아니고 또 우리가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우리 둥지 공간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우리 김대성 위원장께서 500이라는 돈을 대주시고 보증금을 그래서 매월 4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이제 해서 거출을 해서 이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사의 건물 같은데 우리 동네에 한두 층을 기부를 하면은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 이제 주민센터도 지금 굉장히 협소한 상태고 주민자치회가 새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회의실을 막아갖고 이렇게 쓰는 이런 입장이라 아주 누구든지 보면은 이거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참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이제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이것저것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얘기 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아니고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재홍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는 기존에 이제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꿈터마을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월평둥지 공간 그리고 현재 이제 낙후되어 있는 이제 주민센터 건물 등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해당 이제 여러 공간들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마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공간들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에서 공유 공간과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요. 주식회사 윙윙의 이제 이태호 대표님께서 다음 토론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월평동에서 저희가 있는 어운동이 지금도 한 7분, 8분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옆마을에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마을의 공간을 위해서 애써 오시는 모습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응원은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내신 바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어서 이제 너무 좋고요. 사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애써 오셨고 또 마을의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이지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 공간들을 좋은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때 마을 주민분들이 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상상을 한다면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앞서 말씀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당 공간에 이제 마을 주민분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무척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공공기관이나 창업시설도 물론 좋은 거지만 저는 이제 저희가 왜 마을에 공유공간을 만드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요즘 카페 같은 예쁜 공간들이 많아졌는데 그 공간은 사장님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 행정에서 운영하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도 뭔가 주도성을 갖고 점유할 수 없다 보니까, 전 점유가 뭐 나쁘게 쓰면 나쁘지만 좋은 점유의 경우에는 주인의식을 갖고 협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해 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을의 주인자로서 그동안 이제 이 하산경마장 문제와 그 공간의 마을의 주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을 갑작스럽게 이제 통보받는 방식으로 받으셨을 때는 좀 해결에 대한 안도와 한편 좀 하는 느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우리 마을의 공간, 우리 마을의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제 주체로서 이제 존중받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모든 공간의 쓰임새가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을의 주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충분히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상상하고 기획하고 꾸며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앞으로 지역에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를 꼭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좀 달라서 이렇게 월평동의 현안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제 도움이 되실까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짧게나마 저희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슬라이드 준비해왔는데, 방금 제가 공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 말씀드렸는데, 퍼블릭 섹터가 그런 공간, 공적인 공간, 프라이빗 섹터가 사적인 공간이라 봤을 때 우리 뭐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공유 공간이나 마을의 공간에 만들어 나가는 일은 이 시빅 섹터,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정답이 없고 마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어운동은 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어운동의 특성은 월평동처럼 저층 주거지이고 상인분들이 주로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동네여가지고 이제 그 동사무소가 저기 유성 IC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어운동하고 동사무소 사이에는 거의 뭐 10몇 차선 도로가 깔려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시설이나 공유시설에 접근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이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도 그냥 가게 안에서 쉴 뿐이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가까운 곳에서 이제 마을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뭐 저희 근처에 대학교가 많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영어를 배우는 시간, 춤을 추는 시간, 그리고 캠프를 열기도 하면서 관계성을 먼저 만들어 나갔고, 그 관계를 만들다 보니까 뭐 같이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 문제라고 생각했던, 나 혼자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같이 꺼내는 과정에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 공동으로 의견으로 모아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도시재생 의제로 연결이 되면서 그냥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과정 이전에 먼저 이렇게 사람들끼리 가까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계성이 생기신 분들이 마을의 문제를 인식해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했고요. 뭐 마을에 이제 정원을 이제 논다든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릴라 가드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제 마을 곳곳에 이제 상점들 방역 활동을 같이 하시기도 했고요. 네,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누가 이제 행정 주도로 이제 일을 벌이지 않았는데도 우리 쿠폰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보는 이런 이벤트도 같이 열어보시기도 했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이제 장근육들이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완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그런 연습되는 과정 속에서 그 사이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이제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었고, 이번 올해 7월에 지하주차 54면의 지하주차장, 그리고 1층의 커뮤니티 공간, 아동들을 위한 공간, 2층에 이제 청년 창업가를 위한 이제 쉐어 오피스와 사무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만차여가지고 저번 달 처음으로 정산을 했는데 저희 실무 인자 인건비 한 명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나왔고 창업가들도 이제 8호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3분이 벌써 입주를 했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착해 있던 청년들과 주민들과 이제 계속 소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이렇게 마을 분들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깨달은 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아직 우리가 이 마을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작은 시작점에 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업으로 이 한 마을에서 10년 동안 어떤 마을에서 먹고 사는 일과 민주적으로 뭔가 마을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을 이제 고민을 해왔는데 이제서야 이제 먹고 사는 일과 마을의 어떤 의제를 함께 고민하는 일을 이제서야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이거를 이제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마을 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시작점이 아주 처음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공간을 만약에 대전시에서 정말로 12개 층을 다 마을에서 해봐라고 했을 때 전 그때도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마을 안에 합의된 역량과 고민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도 이제는 우리의 영역을 준비된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 저희 주민분들도 이 주차장 운영할까 말까 고민하는 데를 맨날 밤새면서 고민하시고 심지어 저희 이사장님은 비밀인데 이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도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남아서 같이 고민해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결의하고 마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신뢰를 쌓아서 약속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마을 사협회의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모델은 이 마을관리 사협회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마을 안에서 하게끔 하기보다는 이제 마을의 주민분들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위주로 우리의 마을의 수기 과정을 발전시켜 나가고 마을 곳곳에 창업가들이나 이 지역에서 뭔가 손발이 돼줄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청년 창업 조직을 마을에 정착시키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글로벌 창업 허브 센터이기 때문에 마을이랑 얼마나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창업가들을 어떻게 이제 이 월평동 문화 속에서 정착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마을에 기여하게 할 건지 이런 고민들도 행정하고 좀 같이 나눠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슬라이드만 더 보여드리면 네, 저희 마을은 지금 도시재생으로 건물이 하나 지어졌고 감사하게도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저희 어운동에 이제 들어왔고 저희 회사가 3개를 장기 임대하고 하나를 이제 사회적 기업들과 공동 매입하면서 마을 곳곳에 이제 마을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6건물 20네, 일단 오늘 그 2부에 참여한 이제 모든 패널 분들의 이야기는 좀 한 차례씩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승 위원장님께서는 마사회
전반적인 마사회와 관련된 여러 폐쇄 운동이나 또 현재 이제 마사회 건물들이 어떻게 활용될 계획에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저는 이제 현재 마사회 건물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분들과 이제 대전시 차원에서 이제 소통들이 좀 없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얘기하면서 향후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구조들을 만들고 지역 재생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좀 전해드렸고요. 또 옆에 계신 이제 임재용 위원장님께서는 마을에 있는 여러 독립된 그 공동체 공간들이 있는데 해당 공간들에 대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태호 대표님께서 이 해당 그 공간들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또 공간을 구성해 가는 데 있어서 주민분들이 과연 어떤 주체적인 역할들을 해야 하는가, 이 마을의 규칙들을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 온라인으로 몇몇 분들이 지금 질문을 좀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응답이나 이제 향후 진행 관련해 가지고는 월평동제 이제 권수영 팀장님이 마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질문 받으신 분들 중에 패널분들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들이 답변해 주시면서 남은 시간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뭐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질문을 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보면 가장 최근에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어은동 이태호 대표님께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 상인분들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인데, 상인분들은 주로 이제 개인 업무나 주로 휴식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상인분들이 주인 의식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상인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좀 하셨고 그분들의 주인 의식을 갖는 과정들을 짧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제 정말 상인분들 딱 지금 말씀하신 휴식 시간에 그런 행사를 진행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 모든 이벤트가 거의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의 거의 모든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뭐 도시재생이 뭐다, 그리고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니즈를 깨닫고 뭐 줌바 댄스나 생활 영어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완전 관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 그 수업마다 들어가서 같이 호흡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상권이다 보니까 각 가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바로 옆 가게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같이 춤추고 같이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관계성을 쌓다 보니까 일단은 이 사람과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는 그 신뢰를 쌓는 과정이 가장 저는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거 관계를 쌓고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수다 떨다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천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아 이게 뭐 도시재생이 아직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즐겁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제 이 주인됨이 돼가는 과정을 하는 게 아 바로 뭐 공동체나 도시재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저보다 더 경험적으로 깨달아 가시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주민분들이 저보다 더 활동가처럼 말씀하시고 놀래요 가끔. 네. 그래서 저는 서로 니즈가 맞는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쌓는 게 가장 먼저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월평동에서도 일하시는 몇몇 분들께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죠. 쉬는 시간이 있으셔서 혹시 그 중간에 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냥 그 시간에 무조건 쉬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마사회 공간에서도 어쨌든 뭐 문화 프로그램들 좀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여기 상인분들이 좀 더 참여하셔서 좀 재미있게 지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김재승 이사장님 실제로 지금 그
그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계신 분들과 혹시 그 주인분들 아니라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거나 네. 여기 상인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같이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제가 음식점을 경영한 지가 지금 올 10월이면 만 30년이 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사업자를 운영해 오면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사업자와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상황이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도 우리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음식점을 경영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짧게는 17년 같이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매출이 3분의 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 월급은 주인 월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합의를 본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고통 분담을 나누자.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서로가 그래도 저희는 지금 3년 동안 그 좋은 시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있자. 같이 있어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시간을 좀 분배해 가지고 나눠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방향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은 4명이 그대로 그 코로나 이전과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같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많고 좀 힘든 일도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내가 사업주로서 대표로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경영은 전과 옛날 내가 30년 전, 25년 전, 20년 전과는 지금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를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정부 정책이 이제는 노동 정책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뭔가 경영주도 좀 배려를 해가면서 어떤 그런 노동 정책도 잘 써서 뭔가 우리가 다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다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마을 주민뿐만이 아니라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그곳을 일터로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운영이 되고 많은 분들과 잘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임진홍 위원장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어쨌든 위원장님이 이곳에서 월평동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오래 사시면서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이제 얘기 들으시면서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공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공간들에 대한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수 있는 마음 놓고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 지금 꿈터 같은 봉사자들이 마음 놓고 가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꼭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마련해 주시면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주위에 우리 이제 도시에 이거 보면은 주위에 발전 새로 그 노원지구라든지 신도시 세종시로 간다든지 이 도안지구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도시들이 생김으로 해서 많이 학생들이든지 학부모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월평 일동 총 지금 인구가 지금 한 11,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몇 년에 한 4, 5년 전 그때를 비해서 한 3, 4천 명이 줄었어요. 애들이 클만 하면은 다 데리고 이제 공부시킬 만한 데로 자꾸 이사를 가버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이사 빠져나가는 그 전출자보다도 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그런 공간을 꼭 좀 마련해줬으면 아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뭐 자식도 공부 다 시켰고 손자 다 시킨 이런 사람이지만은 이 대중을 보고 동네를 봐서 여기처럼 우리 월평 일동처럼 여건이 좋은 동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이렇게 낙후돼 있다 하는 그런 오명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꼭 좀 공간을 좀 주어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이면 진짜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월평동은 사실 보이지 않지만 청년이 많기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청년에 대한 질문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청년들과의 소통이나 청년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어떻게 듣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위원장님께 좀 들어왔거든요. 혹시 만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생각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네 이거 보면은 40대에서 50대, 60대 그 인력 자원이 참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 신뢰를 들어서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을 이제 한 4년 하고 이제 금년 말까지 이제 하면 임기가 끝나는데 영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이제 다들 그 경험을 쌓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와서 뭐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게 참 굉장히 어렵고 참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우리 동네 이 양분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바사이는 떠났지만은 그래도 그 앙금이 아직도 많이 안 풀려서 많이 참 힘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잘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영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도 일단은 뭐 저희 나름 이제 소통을 하고 고민을 해서 월평동에 필요한 공간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사례들, 혹시 만들어 가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혹시 다 지역에 알고 계신 사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직접 주체가 되어 가지고 공공의 시설들을 받아서 활용하는 사례들을 제가 막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특정하게 명명하기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그냥 얘기로만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대체로 이제 주민 공동체가 공공의 공간을 위탁받던가 혹은 이제 공유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일단 주민분들이 대체로 마을의 공공 공간들을 전수조사하는 자원조사들을 1차적으로 무조건 다 하세요. 그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그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이제 해당 거점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공자원들을 다 조사하셔가지고 옛날에 이제 자치구에서 운영했었던 청소년 독서실이 있었는데 그 독서실을 활용하던 건물이 이제 굉장히 낙후돼서 비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간들이 실제로 비어 있고 또 이 공간들이 만약에 주민분들을 위한 공유 공간 혹은 거점 공간 혹은 예전에 청소년 독서실이었으니까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네. 제안들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셔가지고 네. 공간도 사전에 먼저 주민분들이 조사하시고 해당 공간에 대한 역할, 네. 쓰임새 같은 것들도 주민분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해당 자원들을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해 나가는, 네. 오히려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의 이제 활동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 있는 공간인데
그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 거점 네. 공간으로 이제 잘 쓰임새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수동과 같은 곳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그 청년 사업가들이 주체가 되는 여러 거점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오피스, 그 이태호 대표님 운영하시는 공유 오피스처럼 운영하기도 하시지만 그 중에 몇몇 주체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낙후되어 있는 시설들을 장기 임대 받으셔가지고 그 지역의 이제 문화 공간으로 이제 재생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간의 형태가 어떻고 또 계약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데 모든 사례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먼저 선행됐었던 거는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분들이 해당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해가는 구조들은 어디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월평동 같은 경우도 화산경마장 그 해당 부지가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 아까 이제 임재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교육 공간이든 혹은 어떤 문화 공간이든 어떤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 어떤 공간이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게 경마장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율해 나가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모여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화산경마장과 관련된 공간을 요구를 하시던가, 혹은 마을에 있는, 아마 이제 아까 인구가 엄청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인구가 많이 줄면은 그만큼 마을에 공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거 건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공실에 대한 새로운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태우 대표님, 여기서 멀지 않은 유성에서 바라본 월평동은 좀 어떠셨는지 하고, 사실 왜 이게 안에서 보는 것과 이제 밖에서 보는 활용도 저기는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혹시 생각이 있으셨으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비슷한 구조를 가진 어원동도 저층 주거지가 많거든요. 물론 뒤에 한빛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여기도 아파트가 또 이동에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전 저층 주거지만의 매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고 단절되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낮은 건물들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교류를 이어내기가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요즘 이제 갈마동이 되게 뜨겁거든요. 핫해졌죠. 네. 그래서 사실 그 갈마동이나 월평동이나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만 동네에서 잘 만들어 준다면은 뭐 그렇게 좀 재미있는 재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기존의 마을을 살리는 방식이 이제 뭐 소수의 사람들 잘 먹고 잘 사거나 뭐 특정 어떤 거점이 잘 번창하는 뭐 이런 식의 방식이었다면은, 저는 이제 월평동지나 마을 분들이 고민해 오셨던 것처럼 이 거리가 잘 된다는 게 특정의 사업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마을이 재밌게 뭔가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준비가 이제 이 마을 공동체 활동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과 기존에 고민해왔던 마을의 방향이 잘 어우러져서 거리가 바뀐다는 게 단순히 상업적으로만 번창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 자체가 마을의 어떤 지속적인 거주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월평동이 정말 크지 않을까, 좀 고민을 그렇게 항상 같이 하고 있고요. 가까워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비슷한 거주 지역끼리 좀 나눠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한번 네네.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열심히 참여하시던 주민들이 경제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기존의 공동체 활동을 전처럼 하기 어려워지고 바로 공동체 활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꼭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은 각자 잘 사는 방법이었고 네. 우리는 이번에 잘 살고 싶은데 협력적으로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존을.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만들려고만 해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해도 생겨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만의 사익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익이 나쁜 건 아니지만 협력적으로 우리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한 합의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또 돈 벌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잠깐 틈나는 시간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 크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뭐부터 할 수 있을지 너무 큰 폭으로 많은 목표를 잡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목표를 잡고 우리가 기존의 방식과 다른 식의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을사업은 협동조합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들어오시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건물 으리으리한 걸 받고 마을사업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야 저기 또 저 건물 하나 맡아서 막 해먹는구나 이렇게. 근데 정말로 적차만 잘 극복해도 다행이고 마을 분들 그 공간 안에서 우리 마을 일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뭐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해 오셨던 분들은 아 저기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금방 오해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이제 천천히 가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제 마을 사업만으로는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방식에 공감하는 좀 다른 주체들을 꼬셔서 마을로 데려올까. 그래서 저는 그 김대성 위원장님이 그 둥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흔쾌히 어떤 자기의 어떤 사적인 재산을 이렇게 출자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누군가를 우리 동네에 초대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월평동이 또 다른 사람들이 월평동에서 뭔가 재미있는 일을 꿈꾸고 협력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초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답변을 바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려운 거 맞고 더 강요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정도 에너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럼 그저 다 조금씩밖에 에너지를 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에너지를 모아서 큰 에너지로 만들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생업을 포기하고 바로 넘어오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나 공동체 활동은 많은 고민과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서로 질문하고 싶으신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태호 대표님이 답변하셨던 내용과도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월평동 주민분들이 이제 굉장히 2014년도부터 거의 한 7년에 가깝게 화산경마장 폐쇄 운동을 해 오셨고 그 안에서 이제 분명히 큰 역할도 있었고 작은 역할도 있었고 또 그 공동체 활동하시면서 서로 합의하고 지켜나갔던 몇 가지 약속들이 있으셨겠죠. 가령 이제 매주 금요일 2시에는 1인 시위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활동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고 또 그걸 잘 지켜나가면서 활동하셨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활동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제 구성원 간의 좀 혼란 또 우리가 어떤 약속을 어떻게 새롭게 해나가야 될까 또 그동안 이제 폐쇄 운동에 적극적으로 하시느라 가정이나 이제 경제 활동에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들을 다시 또 지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어쨌든 새로이 해 나가면서 공간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 따로 주민분들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앞으로 폐쇄 이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약속해 나가고 고민해 나가실지 좀 같이 얘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 때문에 바빠지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좀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 활동이 바빠져서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전보다는 조금 덜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5 정도 참여했었는데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1에서 2 정도밖에 참여 못 하겠다. 그럼 1에서 2만큼 조금만 참여하더라도 실제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나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예전만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좀 새로운 약속, 규범 이런 것들을 공동체가 좀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공동체 활동 자체를 생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을에 좀 공동의 일자리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당연히 고민해 보셔야겠죠. 저는 이제 월평 그 화상경마장 공간의 일부를 마을 거점 공간이나 공유 공간으로 활용도 하시고 해당 공간들이 가능하다면은 마을 일자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도 좀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라는 게 누군가의 개인적 일자리가 아니라 마을의 공공과 관련된 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공익적 일자리라면은 더 좋겠죠. 그러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선발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규범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인 일은 아니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생각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은 한마디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공간하고 또 우리가 마사에서 작년 재작년 저 전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문화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전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수 있는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노래교실 네, 노래교실 그런 프로그램 것도 좀 있었죠. 유념을 하고 그 전만 마사회가 떠나고도 도저히 더 나빠졌다고 하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은 별로 거기를 참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인근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많아가지고 참 수백 명씩 이렇게 이제 몰려서 와서 놀다 가고라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뭐 교육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동네가 살아나지. 그러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하는 그 낙후된 지역에서는 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동네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태호 대표님도 한마디 하고 저는 마무리할까요? 말을 많이 해서 네, 월평동하고 어운동 같이 여러 가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요 말씀드리면서 매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마을 공동체 활동은 누구도 손해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마을 안에서 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는 뭐 이득이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이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활동이 되도록 많은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요. 오늘 주제가 공간이었는데 오전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해주신 복권순 선생님이 공간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간 주권이라는 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공간에서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공간이 좀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공간을 통해서 마을이 또 좀 더 좋아지고 그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또 이사를 오고 북적북적하는 월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또 생각나시는 거 뭐 같이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들은 월평동에는 월평
둥지라는 시민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시민 공유 공간에 오셔서 또 다른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활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간 컨퍼런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